지금 우리 조선시대의 그 우리가 집중 조명한 그것이 언제나 영종주 시기고, 그리고 또 한말의 시기이거든요. 영종주 시기는 그 봉건 사회가 가장 그 황금기에 이르렀던 그 시기여서, 그 시기에 특히 조명을 했던 인물들이 실학자들이에요. 그래서 그 아주 조선 최대의 천재라고 불리는 정약용 선생이 활동한 그 시기. 근데 그 당대에 그런 그 이렇게 사상적 집대성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황금기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그 당시 이 문인 중에 대표적인 두 명의 그 대표 문인이 김여와 이옥이라는 분이 있는데, 이옥이라는 분은 여러 책에서 조명을 했어요. 그것도 아주 깊이 있게. 근데 김여라고 하는 분은, 그분도 여러 책에서 다루긴 했지만 상당히 피상적이고 또 굉장히 잘못 다루고 있어요. 그래서 김여라고, 이옥이라고 하는 분은 뭐 누가 봐도 지금 봐도 천재예요. 그분 써놓은 글을 보면 마치 이 중국 당나라 때의 그 시선 소리를 들었던 이백 같은 분이고, 김여라는 분은 제가 보기에 시성 소리 들은 두부와 같은 분이에요. 그래서 김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그 그리움의 창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하자 하는 부분이죠. 김여 선생을 사실 이 소설에서 제가 다루고자 했던 부분은 이분이 상당히 선구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조선 후기의 사회적 문제점을 이 그 토지제도인 여전제라든가 또는 그 병농일치제라든가 당시 그 권력층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그 제안을 했듯이, 김여 선생은 그 문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들을 써나갑니다. 그 시들은 어떤 거냐면,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현대에 살아있는 고은 시인의 만인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온갖 인간 군상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쓰는 거죠. 거지면 거지, 건달이면 건달, 그 술집 작부면 작부. 그게 그 당시에 그런 글이 이른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그런 것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너무나 놀라운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작업이었던 거죠. 그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제한돼 있어요. 김여 소설은 일대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기양 갔던 3년 4개월의 그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. 그리고 공간은 그 두만강 유역에 가까운 함경북도 부령이라고 하는 그 일정 공간에 유배계곡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. 까지 연재했던 부분은 그분이 어떻게 유배를 갔고 또 유배를 가서 처음에 겪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, 이제 그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, 이제 이어질 글은 거기에서 이분 자신이 어떻게 유배 생활에 그렇게 정착해 나가고 있는가, 이것이 김여 선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고, 진짜 주인공들은 그 뒤에 또는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. 그래서 친구, 제자, 또 이웃집 아이들, 뭐 또 김여 선생이 자주 가는 그 주막집이라든가, 이제 여러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만나게 되는데, 그 중에서도 특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이렇게 여인입니다. 그 두 명의 여인이 있는데, 영산옥이라고 해서 상당히 관록 있는 그런 여인하고, 또 지연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린 24살 차이 나는 그 여인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, 아직 지연이랑은 조금 이렇게 그 거리가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사실 김여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죠. 근데 그것은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.